지난 금요일 이른바 쌍특검법이라고 하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끝에 표결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받는 거는 국민의힘의 이탈표죠. 국민의힘에서 최소 2표, 최대 4표까지 이탈표가 나온 건데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가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최대 4표 이탈표의 의미 이분과 짚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위원님 최소 2표에서 최대 4표요. 왜냐하면 이게 무효표하고 기권표가 한 표씩 나와서 2 내지 4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4표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서도 과거에도 4표 정도가 항상 문제였잖아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최상병 특검법 그 표결할 때라든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4표 문제보다 104명은 아직까지 좀 공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아, 그러니까요. 앞으로가 문제인데 끝까지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대로 공고하게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갈 수 있을지 또는 그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쟁점이 계속 문제가 되거나 해서 전국이 요동치면 그 104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것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불안하십니까, 위원님? 앞으로 당연히, 한 번 더 올라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 문제는 그냥 여기서 다 끝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어제 한동훈 대표께서 또 여러 국회의원들과 회동하신 것도 그것도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또 그 새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대표가 소속 의원들 만나는 거야 뭐 일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그것을 문제로 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 얘기는 어제 친한계 의원들 만찬했어요. 한 20명 현역 의원님 모였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뭐 개파로 해서 친한계가 20명이라고 하면 그럼 친한계가 단일 대우로 다음 재표결 때는 자, 우린 찬성으로 갑니다. 20명 찬성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저는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단순히 김건희 여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게 탄핵으로 끌고 가려는 야당의 이 사실은 첫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김건희 여사 한 분의 문제점만을 두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인 분들이 그 특검법을 두고 어떻게 단일하게 의사결정을 하자라고 할 생각은 저는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저는 다만 말씀하신 대로 104명이 계속 단일 대우로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이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이 자체가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보수 정권에 대한 탄핵을 그 시도하는 전 단계라고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104명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은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점을 점 개개의 그 판단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게 보수 정권에 대한 탄핵 시도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이 4명의 이탈표 누군지 혹시 짐작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전혀 짐작하지 않고요. 어제 또 모인 분들은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우리 쪽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보도가 돼 있고 어차피 한동훈 대표가 이거 부결시켜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특징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우려와 걱정도 있지만 104명은 공고할 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하나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부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논거가 김건희 여사가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법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 이걸 이제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뭐 추천 권한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수사 범위의 무차별적 확대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이 얘기하고는 독소조항 빼고 그리고 좀 중립적인 안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 이게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 대부분은 예. 법적인 평가가 이미 끝난 사안이고 예. 아마 법적으로 이것을 평가할 때는 이미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라는 것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 상황에서 특검 자체는 단순히 예.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문제, 법의 유연성 문제를 넘어서서 보수 정권에 대한 탄핵 시도다.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최상병 특검법의 어떤 위헌성 문제보다도 훨씬 더 엄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독소조항 다 빼고 누구라도 봐도 법 자체적으로는 합리적인 특검법을 가지고 와도 부결시키는 게 맞다. 근데 이제 하늘이 두 조각 나면 어떡할 거냐 뭐 그런 비유하고 비슷한데요. 아 그러면 그 얘기는 민주당이 합리적인 걸 가져올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민주당이 합리적인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일종의 예. 유인책이죠, 그죠? 뭐 유인책.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유인책인데 예. 그 유인책을 만들어낼 만큼 민주당이 예. 그렇게 지금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갖추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또 하나는 예. 지금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해서 면죄부만 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예. 그 민주당이 끌고 가려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은 결국은 탄핵을 끌고 가려는 것이고 뭐 되든 말든 일단 공소 제기를 하면서 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탄핵으로 넘기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결국 공소장에 근거해서 탄핵 소추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도 마찬가지로 예. 어떻게든 기소를 하는 것이 목표이고 최종 판단이야 뭐 나중 일이고 예. 그러면 그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예. 어쨌든 그 소위 말하는 유인책 같은 거를 쓸 만큼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그리고 그것은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만들려는 목적과 다른 이야기죠. 목적은 뭐 되든 안 되든 기소하는 것이 목적인데 진상조사가 아니라 그렇죠. 기소와 탄핵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민주당의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는 경우 이거고 또 하나는 이 결국 이제 국정감사인데 지금 그렇죠.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뭐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를 하겠다. 뭐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뭐 공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도 각종 의혹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몇 개가 더 나오면 여당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예. 또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지 또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예. 도저히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사안인지 예. 여러 가지 점에서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뭐 그런 것을 예단할 수도 없는 뭐 일이고 그렇죠. 예. 또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특별히 문제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지금 예. 드러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잘못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예. 그것도 좀 너무 성급한 이야기죠. 의원님 지금 뭐 조간신문을 보면 뭐 친한계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친윤계 쪽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사과 또는 뭐 입장 표명 이런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대놓고 말을 못할 뿐이지라는 이제 보도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과거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과를 하고 뭐 법적인 뭐 책임 여부를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라든지 재발 방지책, 활동의 폭을 줄이겠습니다. 뭐 이런 선언 같은 거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면 더 밀릴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은 예.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사과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예. 그러나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또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하고 결론을 맺고 넘어갈 거냐 아니냐는 것은 정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과 1차 사과를 할 때 제가 정무수석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 그때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사과. 그때 당시 사과 과정은 정무수석을 배제하고 일부 그 수석이 참여해서 그 저 사과문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그 춘추관에서 사과하는 내용 사과할 때까지 그 내용도 모르고 배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다고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을 낼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나 아마 성급하게 그렇게 사과를 할 때 문제도 크다는 것을 제가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과하는 문제 특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는 좀 더 많은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사과를 반대하는 용산 쪽 참모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도되는 거 보면 그 논리들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일을 상기시키면서 잘못 사과하면 확 밀린다. 당시에 패착이었어 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김지원 최고위원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 잘못해가지고 탄핵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보다는 사과를 할 때는 사과 자체로서 어느 정도 종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정치인이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사과를 해서 그 다음부터 뚝 터지듯이 계속 문제가 발생할 때는 사과하는 것보다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더 대통령실에서 많은 상황을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제가 그냥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보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얘기 잠깐 짚어보죠. 어제 이제 앞서도 잠깐 얘기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 만찬이 있었잖아요. 뭐 만찬 자체는 이미 예전에 잡힌 거겠죠. 뭐 의원들 20명을 하루아침에 모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시점이 좀 미묘하다는 돈 지적들도 일부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당대표가 그 이제 소속 의원님들 만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대통령 순방도 오래전에 계획이 되었었겠죠. 뭐 그렇겠죠. 굳이 뭐 이 시기에 꼭 그 만찬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더 그 과거의 전례와는 다른 상황을 만들겠다 이래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이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지금 사실은 용산과 대통령실하고 한 대표 사이가 좋지는 않은데 이 상황에서 한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 모아가지고 세력화하는 거다.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본적으로는 이미 세력화되어 있던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 만찬을 한다는 건데 뭐 공교롭게 대통령 출국해서 특히 다자간 그 회의 참석 또 정상회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임이 있어서 지금 앵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했겠나 생각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권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김대남 씨 녹취록 얘기 좀 해보죠. 당에서 진상조사합니다. 한 대표가 지시했어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제 김대남 씨가 전당대회 때 속해 있던 캠프가 나경원 캠프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한 대표 측이 이슈만 키웠으니까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쪽에 해당 행위입니까?
위원님 해당 어떻게 보세요? 행위 여부는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인지 예. 밝혀야 되겠지만 조사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미 탈당해 버렸으니까 뭐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 해당 그래요? 행위라고 해서 제일 강한 벌칙이 출당이잖아요. 예. 근데 뭐 스스로 탈당한 사람이니까 해당 행위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 지금 나경원 대표는 이 행위가 해당 행위다 아니다를 거론한 것이 아니고 예. 그 이후에 이렇게 왜 문제를 이를 키우냐 뭐 이런 얘기인 것 키우냐 같아요. 그것이 해당 행위다라는 네. 거죠. 근데 김대남 씨가 벌인 여러 가지 이상한 발언이나 또 상대방 이런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죠. 당에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당연히 해당 행위죠. 그러면 진상조사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혹시 배우가 있는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겠다 뭐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세요? 아니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죠. 예. 또 아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니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은 공당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다만 예. 이렇게 그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감찰을 하겠다 예. 그런 용어를 쓰는데 정당에서 감찰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요. 만약에 감찰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 사무처 직원의 예를 들어 당의 공금을 횡령을 했다든가 이럴 때 감찰을 예.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런 상하관계에서 무슨 당원이 무슨 당의 그 감찰 대상처럼 예. 이렇게 비춰지는 것도 우리 민주정당에서 약간 의외인데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서 탈당해 버렸는데 조사 대상은 좀 오히려 무슨 백서 유출 예. 문제로 가니까 좀 약간 의외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너무 일을 벌이는 거 아니냐. 왜 당이 이렇게 끌고 가서 결국은 민주당의 그 탄핵 소추 움직임에 도움을 주느냐 뭐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예. 그 주장이 맞다 틀리다는 걸 넘어서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외의 상황이 되니 어허. 이것이 이제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벌이는 윤리위원회 조사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징계를 가하는 이 절차와는 좀 달라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봐요. 예, 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공개된 그 주진우 기자 하고 명태균 씨 인터뷰 보면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해갑에 참여할 때, 그러니까 김영성 전 의원이 김해갑으로 옮기는 거, 요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앞에가 붙어 있거든요, 문장이. 이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분 말씀을 구구절절 신뢰를 해서 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별로 의미도 없는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예. 내용이 명태균 씨 이야기가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 자체가 뭐 김해울로 간다고 했으니 김해울로 가서 보도에 나온 거 보면 김해울로 가서 한번 뛰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그거조차 저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런 사람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